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중개사법 6번째 시간으로 개시 의무, 겸업, 고용인 등에 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개시사항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 이제 개공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개공사는 개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4개를 개시해야 되거든요. 4개. 그래서 그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4개가 뭐냐 하면 외우기는 등수 보자로 외워요. 너 등수 몇 등이냐? 등수 좀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등수 보자 4글자로 외우고, 등은 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이고요. 수는 중개보수 할 때 수예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그리고 한도액 표, 이 표를 게시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수 다음에는 보는 이제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게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4번째 자는 자격증 원본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잖아요. 먼저.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게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2개 하고, 나머지는 보수, 요율표,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자료,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게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게시해야 될 것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화면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는,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2개의 문자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이것을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역시 의무죠. 문자를 꼭 이 2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부동산 중개.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뭐 중간에 띄어서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아무개 사무소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넣는다거나 그런 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건 가능하지만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는 문자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그 의무가 있고요. 부칙 6조 개공사 있잖아요. 부칙 6조 개공사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6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것을 쓰면 안 된다고 해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을 사용할 수 있고, 개공사가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문자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금 전에 게시사항을 위반했을 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다음에 개공사가 아닌 자가 해당 문구를 사용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요거는 100만원보다도 더 큰, 벌인 것 같아요. 개공사가 아닌 자는 요런 문자를 사용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가 있어요. 옥외 광고물, 옥외 광고를 할 때에는 거기다가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거죠. 꼭 성명을 표기해야 된답니다. 자, 개공사의 성명, 아니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분사무소일 경우에는 책임자 성명입니다. 그래서 개공사의 성명이나 법인 대표의 성명,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꼭 표기해야 합니다. 의무고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옥외 광고물 설치 시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정리하는 말이죠. 명칭, 사칭 금지. 개공사가 아닌 자는 여기 나와 있었으니까요. 개공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보겠습니다. 자, 표시 광고에도 어떤 이제 규칙이랄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원칙이랄지 그런 게. 그래서 보자면 표시 광고할 때
그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 명시해야 될 사항은 꼭 명시를 해야 되고, 이제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시해야 될 것은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사의 성명,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뭐 암흑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서울시 뭐 강남구 무슨동이 될 것이고, 그렇죠? 연락처와 개공사의 성명까지 꼭 명시해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의 성명이나 소공사의 성명은 명시하지 않는다. 예, 뭐 그냥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성명, 소공사의 성명은 명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공사의 성명을 명시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대상물의 소재지, 가격, 면적도 명시하여야 된다. 이거는 우리 작년 2020년 8월 21일에 시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재지, 가격, 면적도 명시해야 된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어디 무슨동, 서울시 강남구 무슨동에 백마 아파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뭐 얼마이고 면적이 뭐 몇 평이 몇 제곱미터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소재지, 가격, 면적 요것도 인터넷 광고 할 때는 요것까지 포함해서 명시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공사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을 위반하면, 이것도 규칙이 있고, 위반을 하면 또 다시 과태료 물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개공사가 표시 광고 시 명시해야 될 사항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요. 다음에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개공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개공사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화면 또 올려볼게요. 그래서 표시 광고를 할 때 부당하게 했다. 예, 부당한 표시 광고는 금지입니다. 여기 표시 광고 관련해서 과태료도 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떤 의무사항 규칙에 관련된 그런 거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자, 존재하지 않는 대상물을 광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예,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한다거나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그런 광고를 할 때는 안 된다. 그런 광고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표시 광고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집니다. 예, 이거는 이제 2020년, 이것도 작년이죠. 작년 8월 21일부터 실행을 하게 되었고요. 개공사로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제 여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일단 뭐 내려왔으니까 먼저 읽어볼게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 이거를 딱 읽어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요구를 제출하라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고, 그쵸?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그 요구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건너뛰고 왔던 이 가운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요것도 2020년 8월 21일 시행이고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내용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예,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예, 조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이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화면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공사의 겸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인 개공사가 있고 법인 개공사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 개공사인 경우에는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거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겸업을 할 수 있다. 겸업을 할 수 있다. 개인 개공사는. 예, 그렇지만 법인인 개공사는 딱 아래의 업무, 여기 지금 6개가 나와 있는데요. 예, 딱 이것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개업, 원래 그 중개업 외에 딱 요거 6개만 겸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요거만 해야 되고, 무엇이냐 하면요,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과 상업이에요. 주상이죠. 공 아닙니다. 공. 주상공 할 때 공 빼고, 예, 공장 아니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 이것에 대해서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행.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보통 컨설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컨설팅 업무 겸업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 예,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 이제 경영의 그 전수, 기법의 전수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요 분양 대행이고, 또 상업용 건축물, 주택, 요거 됩니다. 상업용이나 주택의 경우에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토지 분양할 수 없고요. 택지 분양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그냥 사람 사는 이미 지어진 건물이죠. 이거는 택지는 저 땅이죠. 땅. 주택을 지을 땅이겠죠. 그래서 택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분양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법인 개공사는 이런 택지, 토지 같은 것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과 대리, 예, 공매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알선과 대리, 공매 대리 할 수 있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예,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버티칼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용역을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은 안 된다. 용역만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총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이 외에는 겸업할 수 없다. 누가요? 법인인 개공사가요. 요거는 문제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겸업에 대한 보수는 상담료가 있고요. 상담료는 당사자가 약정을 해서 정하는 것 같아요. 상담료가 있고, 경매의 경우에는 정해진 경매 보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경매 보수가 경매의 경우에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료는 당사자 약정으로 요 겸업에 대해서 상담료를 이제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 경매의 경우에는 정해진 경매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겸업 제한을 어기면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죠. 절대적 등록 취소는 아니고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고용인, 고용관계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고용인이란 것은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고용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소공사가 될 것이고, 고용되어서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중개보조원이 되겠죠. 예, 보조하는 자는 문서 작성이나 이런 거는 안 되죠. 집을 보러 다니는 왜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매수인이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원하는 저기 부동산을 직접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통 중개보조원이 많이 하는 거를 봤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뭐 문서 작성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용되어서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고용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화면 또 잠깐만 올려보겠습니다.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러니까 고용할 때도 신고해야 되고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고용한 경우에는 소공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교육을 받게끔 시켜야 되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한 신고, 고용에 관한 부분을 등록관청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소공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도 같이 이렇게 쌍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되었을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할 때는 전에, 업무 개시 전에 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니까는 사후 신고죠. 사후 신고, 누가 이제 그만뒀다 그러면은 그 그만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큰 벌인 것 같아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 6개월이나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큰 벌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위반사항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되게 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한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 시에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공사의 책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썼어요. 여기 화면 밑에 잘린 부분이 조금만 있는데 이 부분 올려서 조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공사의 책임이라는 것은요. 요것을 먼저 읽어볼게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이랬습니다.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공사는 그래서 소공사나 이 중개보조원의 그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행정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을 다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더더구나 무과실 책임으로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공사에게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행하다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뭐 의뢰인에게 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거나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럴 때는 개공사가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정지 처분을 이 개공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고용인이 그 잘못했을 때 고용인을 고용한 개공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느슨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해석해서 어쨌든 행정 책임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형사 책임은 양벌 규정인데요. 자, 양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행위를 한 고용인 당사자를 벌하는 외에 이래서 양벌입니다. 행위를 한 고용인 당사자도 벌을 받아요.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데 그것 외에 개공사도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벌입니다. 예, 두 사람이 다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공사는 규정된 벌금형이 아마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공사에게. 그런데
면할 수는 있어요. 면할 수는 있는데 뭐냐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벌금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예, 면책은 가능합니다. 법 제50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형사 책임은 양벌 규정이라서 당사자 외에 개공사에도 벌금이 물려지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업무 외에 다른 잘못은 아닌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이는 결격은 아닙니다. 예, 결격 사유 중에서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것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격 사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양벌 규정에 의한 300만원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요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사법 6번째 시간이었어요. 개시 의무, 겸업, 고용인 등에 관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